저는 올해 66, 이름은 김민수입니다. 제 기억 속 어린 시절은 늘 쓸쓸했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외로움과 그리움이 뒤섞인 묘한 감정이 항상 제 마음 한구석을 차지하고 있었죠. 5살 때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지금도 선명하게 기억납니다. 하얀 천으로 덮인 어머니의 모습, 그 주변에서 울부짖는 어른들,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이해하지 못한 채 멍하니 서 있던 어린 저. 엄마가 어디 갔어요? 언제 와요? 아버지는 대답 대신 저를 꼭 안아주셨습니다. 아버지의 넓은 가슴에서 저는 처음으로 영원한 이별이라는 것을 어렴풋이 느꼈습니다. 아버지의 셔츠가 눈물로 흠뻑 젖었던 그날. 저는 제가 우는 건지 아버지가 우는 건지 구분할 수 없었습니다. 그 후 1년간 집은 텅 빈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아버지는 낮에는 일을 하러 나가시고 저녁이면 지친 얼굴로 돌아오셨죠. 할머니가 와서 저를 돌봐주셨지만 엄마의 빈자리는 너무나 컸습니다. 밤이면 저는 엄마가 싸주시던 김밥 도시락이 생각났습니다. 엄마가 불러주시던 자장가가 그리웠습니다. 엄마의 따뜻한 손길이, 부드러운 목소리가, 엄마 특유의 비누 냄새가, 모든 것이 그리웠습니다. 그리고 제가 6살이 되던 해봄, 아버지는 새어머니를 집으로 데려오셨습니다. 민수야, 인사해. 이제부터 엄마라고 부르렴. 새어머니 박순자 씨는 단아한 인상의 여자였습니다. 제 죽은 어머니보다는 키가 작고 얼굴도 달랐습니다. 무엇보다 낯설었습니다. 새어머니 옆에는 저보다 2살 어린 여자아이가 서 있었습니다. 정이라는 이름의 그 아이는 수줍게 저를 올려다보고 있었죠. 안녕, 오빠. 정희의 작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이불 속에서 저는 울었습니다. 소리 내지 않으려고 이불을 입에 물고 울었습니다. 왜 우는지도 잘 몰랐습니다. 그냥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막히고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엄마, 진짜 엄마, 보고 싶어요. 새어머니는 저를 대하는 게 어색해 보였습니다. 친딸 정희에게는 자연스럽게 웃고 안아주고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늘 조심스러운 거리감을 두셨죠. 민수야, 밥 먹어라. 민수야, 학교 갔다 와라. 민수야, 씻고 자거라. 말씨는 부드러웠지만 뭔가 벽이 있었습니다. 저를 안아주시거나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는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저도 점점 새어머니와 거리를 두게 되었습니다. 엄마라는 호칭은 제 입에서 쉽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밥 먹었어요. 어머니, 학교 다녀올게요. 어색하게 어머니라고 부르면 새어머니의 눈빛이 잠깐 흔들렸습니다. 슬픈 것 같기도 하고 안타까운 것 같기도 한. 하지만 금방 평소의 조심스러운 표정으로 돌아가셨죠. 아버지도 변했습니다. 예전에는 저를 무릎에 앉히고 동화책을 읽어주시던 아버지가 재혼 후에는 저를 대하는 게 어딘가 어색하고 조심스러워 보였습니다. 민수야, 공부 열심히 해라. 민수야, 동생 정에 잘 돌봐줘야 한다. 다정함보다는 엄격함이 앞섰습니다. 저는 그게 재혼을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새어머니를 배려하기 위해, 새로운 가족 구성에 적응하기 위해 아버지도 저와 거리를 두는 거라고. 초등학교 3학년 때였습니다. 어버이날 행사에서 저는 카네이션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는 새어머니께, 하나는. 저는 망설였습니다.
아빠는 아빠한테도 줘야 하나? 다른 아이들은 아빠한테는 안 주던데. 하지만 저는 아빠가 외로워 보였습니다. 집에 돌아와 새어머니께 카네이션을 드렸습니다. 어머니, 이거 제가 만든 거예요. 새어머니는 그 꽃을 받아들고 한참을 말없이 보시더니 눈시울이 붉어지셨습니다. 고맙다, 민수야. 정말 고맙다. 왜 우시는지 몰랐습니다. 그냥 감동하신 건가? 아니면 제가 뭔가 잘못한 건가? 그날 밤 제 방 문틈으로 새어머니와 아버지의 대화가 들렸습니다. 여보, 민수가 나한테 카네이션을 줬어요. 그래요. 내가 이래도 되는 걸까요? 저 아이한테. 당신이 잘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약속했잖아요. 하지만 괜찮아요. 시간이 지나면 무슨 대화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새어머니가 우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를 거치면서 저는 점점 더 조용한 아이가 되었습니다. 집에서는 필요한 말만 했습니다. 정희와도 그저 예의상 오빠 마이너스 동생으로 지냈습니다. 오빠, 이거 어떻게 푸는 거야? 이렇게 하면 돼. 고마워, 오빠. 그 이상의 교감은 없었습니다. 우리는 같은 집에 사는 낯선 사람들 같았습니다. 대학에 진학하고 군대를 갔다 오고 직장을 얻고 결혼을 하고 저는 제 삶을 살았습니다. 명절이면 집에 들렀지만 길게 머물지는 않았습니다. 어머니, 안녕히 계세요. 아버지도 건강하세요. 그래, 민수야. 자주 들러라. 새어머니의 목소리에는 늘 아쉬움이 묻어 있었지만 저는 그게 무엇 때문인지 몰랐습니다. 그렇게 60년이 흘렀습니다. 아버지는 10년 전 돌아가셨습니다. 임종 직전 아버지는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민수야, 아빠가 미안하다. 아버지, 무슨 말씀을? 아빠가 너한테. 그 말을 끝까지 하지 못하시고 아버지는 눈을 감으셨습니다. 저는 그 말의 의미를 몰랐습니다. 미안하다는 게 뭘 의미하는 건지. 재혼을 해서? 저를 제대로 돌보지 못해서? 장례를 치르면서 새어머니는 거의 말씀을 하지 못하셨습니다. 그저 울기만 하셨습니다. 60년을 함께 산 배우자를 잃은 슬픔이겠거니 생각했습니다. 그 후 새어머니는 요양원에 들어가셨습니다. 치매 증상이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한 달에 한두 번 정희와 함께 면회를 갔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민수예요. 민수가 누구지? 때로는 저를 알아보지 못하셨습니다. 그럴 때마다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60년을 함께 살았는데 이렇게 낯선 사람이 되어가는 것이. 저는 은퇴 후 아내와 조용히 살고 있었습니다. 손주들도 생겼고 평범하고 안정적인 노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25년 12월 어느 추운 겨울날 오후였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요양원에서 걸려온 전화였습니다. 보호자님, 박순자 어르신 보호자님 맞으시죠? 네, 그렇습니다. 어머님 상태가 많이 안 좋으셔서요. 빨리 오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지금 바로 가겠습니다. 아내에게 급히 말하고 차를 몰았습니다. 평소 40분 걸리는 거리를 30분 만에 도착했습니다. 신호등이 바뀌기를 기다리는 시간조차 답답했습니다. 제발 무사하시길. 요양원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복도의 소독약 냄새가 유난히 강하게 느껴졌습니다. 간호사가 저를 안내했습니다. 어르신이 오늘 아침부터 갑자기 의식이 희미해지셔서요. 혈압도 많이 떨어지시고 305호. 새어머니의 방 앞에 섰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문손잡이를 잡는데 손에서 땀이 났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계신 새어머니의 모습은 너무나 작고 초라해 보였습니다. 이제 90을 바라보시는 나이. 한때 그렇게 단아하고 우아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마른 나뭇가지 같은 팔 움푹 들어간 볼 하얗게 센 머리카락만 남아 있었습니다. 어머니. 침대 옆으로 다가갔습니다. 산소 호흡기를 끼고 계셨습니다. 규칙적인 기계음이 방 안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민수야. 민수. 가느다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눈을 뜨셨습니다. 흐릿한 눈동자가 저를 찾고 있었습니다. 네, 어머니. 제가 왔어요. 민수 왔어요. 새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갑고 거칠었습니다. 핏줄이 튀어나온 그 손은 마치 얇은 종이처럼 느껴졌습니다. 순간 코끝이 찡해졌습니다. 60년을 함께 살았지만 이렇게 새어머니의 손을 잡아본 적이 몇 번이나 되었을까? 명절에 세배할 때, 아버지 장례식 때, 민수야. 엄마가 미안해. 괜찮아요, 어머니. 무슨 말씀을? 그 순간 새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 눈물이 시든 볼을 타고 베개를 적셨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내가 너한테 할 말이 있어. 새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무언가 간절함이 느껴졌습니다. 평생 하고 싶었지만 하지 못했던 말을 지금이라도 해야 한다는 절박함. 어머니, 천천히 말씀하세요. 제가 여기 있어요. 제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왜 이렇게 가슴이 두근거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집에, 내 방 서랍에, 낡은 보자기에 쌓인 상자가 있어. 새어머니는 숨을 헐떡이며 말씀을 이어갔습니다. 그걸 꼭 봐야 해. 꼭. 상자요? 무슨 상자인데요? 그 안에 진실이 들어있어. 진실이요? 민수야. 엄마가 너한테 너무 큰 죄를 지었어. 60년을 거짓으로. 새어머니의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제 손을 꼭 쥐셨습니다. 그 약한 손에서 나오는 힘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강했습니다. 제발 그 상자를 봐줘. 그리고 어머니. 새어머니의 눈이 스르르 감겼습니다. 손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어머니. 간호사가 달려왔습니다. 의사가 왔습니다. 청진기를 대고 혈압을 재고 의식을 잃으신 겁니다. 상태가 많이 안 좋으세요. 혹시 모르니까 가족분들 다 연락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상자? 진실? 60년의 거짓?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려던 걸까?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시계를 보니 밤 9시였습니다. 하루가 어떻게 지나갔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습니다. 여보, 어머님은 괜찮으셔? 의식을 잃으셨어. 상태가 많이 안 좋으시대. 소파에 앉았습니다. 몸에 힘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야.
아내에게 새어머니가 하셨던 말씀을 전했습니다. 상자, 진실, 60년의 거짓. 여보, 어머님이 뭔가 보라고 하셨는데 굳이 봐야 할까? 60년을 함께 살았지만 솔직히 새어머니는 제게 늘 의붓어머니였습니다. 정이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친어머니 같은 그런 깊은 유대감은 없었죠. 진실이라는 게 대체 뭘까? 혹시 유산 문제? 아니면 새어머니의 과거 이야기? 그게 저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 그냥 옛날 사진이나 편지 같은 거 아닐까? 나이 드시니까 추억에 젖으시는 거겠지. 아내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겠지. 뭐 대단한 비밀이 있겠어.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새어머니의 눈빛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그 절박한 표정, 떨리는 목소리, 차가운 손의 감촉. 꼭 봐야 해. 제발. 다음 날 아침 출근 준비를 하다가 문득 생각했습니다. 그냥 한번 가서 봐볼까?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괜히 남의 물건 뒤지는 것 같잖아. 어머니가 깨어나시면 직접 말씀해 주시겠지. 며칠이 지났습니다. 요양원에서는 새어머니의 상태가 호전과 악화를 반복한다고 했습니다. 의식은 여전히 돌아오지 않으셨습니다. 정희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오빠 엄마 상태 들었어? 응. 많이 안 좋으시다더라. 우리 가봐야 하지 않을까? 그래야지. 정희도 걱정스러운 목소리였습니다. 정희는 저와 달리 새어머니, 아니 정희에게는 친어머니와 아주 가까웠습니다. 어머니가 위독하다는 소식에 정희는 많이 힘들어하는 것 같았습니다. 나흘째 되는 날 밤 또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상자, 진실, 60년의 거짓. 새어머니의 말씀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옆에서 자고 있는 아내를 깨울까 하다가 그만두었습니다. 거실로 나와 소파에 앉았습니다. 창밖에는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겨울 한밤중 고요한 세상. 하지만 제 머릿속은 시끄러웠습니다. 대체 무슨 진실이길래? 60년의 거짓이라니? 설마 어머니와 아버지 사이에 무슨 문제라도 있었던 건가? 아니면 혹시 나와 관련된 비밀인가? 내 출생과 관련된?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설마 나는 사실 입양된 아이인 건가? 그래서 새어머니가 나를 그렇게 대한 건가? 온갖 상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말도 안 돼. 아버지는 분명 나를 친아들처럼, 아니, 친아들로 키우셨어. 출생신고도 되어 있고. 하지만 의심은 쉽게 가시지 않았습니다. 닷새째 결국 결심했습니다. 여보, 나 오늘 어머니 집에 좀 다녀올게. 상자 찾아보려고? 응. 자꾸 신경 쓰여서. 아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조심해서 다녀와요. 혹시 힘든 내용이어도 당신이 잘 견뎌낼 거라고 믿어요. 왜 아내가 그런 말을 하는지 그때는 몰랐습니다. 새어머니 집으로 가는 길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10년 전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이 집은 새어머니 혼자 사셨습니다. 정희가 가끔 들렀고 저도 명절이면 들렀지만 대부분의 시간 새어머니는 혼자였죠. 3년 전 치매 증상이 심해지면서 요양원으로 옮기셨고 지금 이 집은 비어 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오래된 집 특유의 냄새가 났습니다. 먼지와 세월의 냄새. 거실을 지나 새어머니 방으로 갔습니다.
문을 여니 낡은 가구들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화장대, 옷장, 그리고 오래된 서랍장. 어머니가 서랍이라고 하셨지. 서랍장 앞에 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뭐가 나올까? 정말 진실이 들어있을까? 첫 번째 서랍을 열었습니다. 옷가지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두 번째 서랍. 화장품과 액세서리들. 세 번째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옛날 물건들이 어지럽게 들어 있었습니다. 낡은 수첩, 오래된 영수증, 그리고 보자기가 보였습니다. 깊숙한 곳에 밀어 넣어진 듯한 낡고 색이 바랜 보자기. 손을 뻗어 꺼냈습니다. 보자기를 풀자 나무 상자가 나왔습니다. 손바닥만 한 크기의 작은 상자. 상자를 들어 올리는데 손이 심하게 떨렸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빠, 오빠 여기 있어? 정희의 목소리였습니다. 여기 어머니 방이야. 정희가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오빠, 갑자기 왜 여기 와 있어? 어머니가 상자를 보라고 하셨어. 어머니 방 서랍에 있다고. 정희의 눈이 커졌습니다. 상자? 무슨 상자? 나도 몰라. 어머니가 임종 직전에 진실이 들어있다고. 60년의 거짓이라고. 뭐라고? 정희도 긴장한 표정이 되었습니다. 오빠, 그게 뭔데? 지금 막 찾았어. 아직 열어보지는 않았어. 두 사람은 상자를 가운데 두고 마주 앉았습니다. 정희가 물었습니다. 오빠 무서워? 응. 솔직히 무서워. 왠지 열면 안 될 것 같은. 나도. 그런데 엄마가 보라고 하셨잖아. 그래. 심호흡을 했습니다. 열어볼까? 응. 상자의 뚜껑을 열었습니다. 상자 안에는 낡은 서류들과 편지, 그리고 흑백 사진 몇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종이들이 누렇게 변색되어 있었습니다. 세월의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이게 뭐야? 정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제일 위에 있던 서류를 꺼냈습니다. 공문서 같았습니다. 펼쳤습니다. 출생신고서.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글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름 김민수. 생년월일 1960년 3월 15일. 출생지 서울시 종로구. 부 김진수. 모 박순자. 뭐야 이게? 제 손에서 서류가 떨어질 뻔했습니다. 오빠. 정희가 제 어깨를 잡았습니다. 오빠, 이게 무슨... 왜 엄마 이름이... 손이 너무 떨려서 서류를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야. 이건 뭔가 잘못된 거야. 서류를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 다시 읽었습니다. 틀림없었습니다. 모박순자. 제 어머니. 아니, 제가 평생 새어머니라고 불렀던 박순자 씨의 이름이 제 출생신고서에 모로 적혀 있었습니다. 이게 대체... 머리가 하얗게 변했습니다.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습니다. 정희가 두 번째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역시 출생신고서였습니다. 이름 정희. 생년월일 1962년 5월 20일. 부 박철수 사망. 모 박순자. 이건 내 출생신고서네. 정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 아빠는 박철수, 김진수 아저씨가 아니라.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오빠, 그럼 우리가
우리가 뭔데? 대체 우리가 뭔데? 세 번째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편지였습니다. 어머니, 박순자 씨의 글씨였습니다. 손글씨가 떨려 있었습니다. 펼쳤습니다. 민수에게.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아마 내가 더 이상 말을 할 수 없는 상황이거나 세상을 떠난 후일 것이다. 민수야,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편지를 읽는 제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왜 우는지도 모른 채. 너는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내 의부사들이 아니야. 너는 내 친아들이란다. 뭐라고? 편지가 손에서 떨어졌습니다. 정희가 그것을 주워 읽기 시작했습니다. 1959년 가을, 나는 내 아버지 김진수 씨를 만났어. 우리는 사랑했고 너를 가졌지. 하지만 그때 나는 이미 결혼한 몸이었어. 내 남편 박철수는 독립운동을 하다가 감옥에 있었지. 너를 낳고 3개월 후 철수가 출소했어. 나는 모든 걸 고백했어. 철수는 화를 냈지만 결국 너를 키우기로 했어. 우리는 다른 동네로 이사를 갔고 너를 우리 아들로 키웠지. 뭐야? 이게 대체 무슨... 머리를 감쌌습니다. 어지러웠습니다. 정희가 계속 편지를 읽었습니다. 그런데 1964년 철수가 갑자기 세상을 떠났어. 교통사고였어. 나는 어린 너와 갓 태어난 정희를 데리고 막막했어. 그때 내 친아버지 김진수 씨가 찾아왔어. 그분도 1년 전 아내를 잃고 혼자였지. 순자 씨, 이제 우리 정식으로 가족이 됩시다. 민수는 제 아들이니까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가 내 친아버지였다고. 우리는 재혼했어. 하지만 나는 너한테 진실을 말할 수가 없었어. 어린 내가 혼란스러워할까봐, 정의가 다르게 자랄까봐. 그래서 나는 연극을 했어. 너를 의부사들처럼 대했어. 김진수 씨도 마찬가지였어. 우리는 재혼 가정을 꾸민 것처럼 행동했지. 연극이었다고.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편지는 계속되었습니다. 정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읽었습니다. 하지만 민수야, 너는 처음부터 끝까지 내 아들이었어. 내 첫 아들이었어. 거리를 둔 건 진실을 숨기기 위해서였어. 너무 아끼면, 너무 사랑하면 진실이 드러날까봐 무서웠어. 내가 5살 때 내 친아버지의 첫 번째 아내가 돌아가셨을 때, 그때가 가장 힘들었어. 너는 엄마를 잃었다고 울었지. 하지만 그 엄마는 내 친어머니가 아니었어. 나였어. 나 박순자가 너를 낳은 엄마였어. 하지만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 저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럼 내가 5살 때 돌아가신 분은?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하얀 천으로 덮인 여자. 저는 그분을 엄마라고 불렀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울었습니다. 엄마 어디 갔어요? 라고 물었습니다. 아버지의 첫 번째 부인이었던 거야. 오빠. 정희가 제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내가 6살 때 우리가 재혼했을 때 나는 내가 혼란스러워하는 걸 봤어. 엄마라고 부르렴이라고 내 아버지가 말했을 때 너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빛은 슬펐어. 나는 너를 안아주고 싶었어. 민수야, 엄마가 여기 있어. 진짜 엄마가 여기 있어라고 말하고 싶었어. 하지만 그럴 수 없었어. 비밀을 지켜야 했으니까. 그래서 나는 거리를 뒀어.
너를 의붓사들처럼 대했어. 정희에게는 자연스럽게 애정을 표현하면서 너에게는 조심스럽게 대했어. 그게 얼마나 힘들었는지 너는 모를 거야.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상자 안에는 사진들이 더 있었습니다. 첫 번째 사진을 집어들었습니다. 갓난아기를 안고 있는 젊은 여자. 박순자 씨였습니다. 그리고 그 아기는 사진 뒷면을 보았습니다. 민수 100일잔치 1960년 6월 15일. 어머니의 얼굴이 너무나 행복해 보였습니다. 환하게 웃고 계셨습니다. 저를, 친아들을 안고, 엄마. 처음으로 그 단어가 자연스럽게 나왔습니다. 엄마, 엄마였어. 두 번째 사진. 한 남자가 어린아이를 안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김진수 씨였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는 3살쯤 되어 보이는 저였습니다. 뒷면에는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민수야, 아빠가 꼭 지켜줄게. 1963년. 아버지. 아버지의 필체였습니다. 익숙한 글씨체. 아버지는 처음부터 내 친아버지였던 거야. 세 번째 사진. 박순자 씨와 김진수 씨, 그리고 어린 저, 그리고 갓난아기 정희. 1965년쯤 찍은 것 같았습니다. 재혼 직후의 가족 사진. 사진 속 모두가 어색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특히 어머니와 아버지의 표정이 뭔가 억지로 거리를 두려는 듯한. 이게 연극이었다는 거야? 정희가 네 번째 사진을 집어들었습니다. 어린 제가 초등학교 입학식 날 교복을 입고 서 있었습니다. 옆에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그런데 사진을 자세히 보니 어머니의 손이 제 어깨에 올려져 있다가 중간에 멈춰 있었습니다. 마치 안아주려다가 참은 것처럼. 엄마가 오빠를 안아주고 싶었는데 참으신 거네. 정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편지를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마지막 부분을 읽었습니다. 민수야, 너를 키우면서 가장 힘들었던 순간들이 있어. 내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어버이날에 카네이션을 줬을 때 너는 미안한 듯이 어색하게 나한테 꽃을 줬지. 어머니, 이거 제가 만든 거예요. 나는 그 꽃을 받고 울었어. 그날 밤 내 아버지한테 말했어. 내가 이래도 되는 걸까요? 저 아이한테. 내 아버지는 말했어. 당신이 잘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약속했잖아요. 우리의 약속은 비밀을 지키는 것이었어. 하지만 그게 옳은 일이었는지 지금도 모르겠어.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어버이날. 저는 카네이션을 만들어서 새어머니께, 아니, 친어머니께 드렸습니다. 어머니는 왜 우셨을까? 그때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지금은 압니다. 친아들이 어머니라고 어색하게 부르면서 꽃을 건넸으니까. 얼마나 가슴이 아프셨을까? 내가 중학교에 들어갔을 때, 고등학교에 들어갔을 때, 대학에 합격했을 때, 나는 너를 안아주고 싶었어. 자랑스럽다고 잘했다고 말하고 싶었어. 하지만 그럴 수 없었어. 그저 그래, 수고했다라고만 말할 수 있었어. 내가 군대에 갔을 때 나는 매일 기도했어. 내가 무사히 돌아오기를. 내가 제대하던 날 내 아버지와 나는 함께 마중을 나갔지. 너는 우리를 보고 어색하게 웃었어. 어머니, 아버지 다녀왔습니다. 나는 그때 너를 끌어안고 싶었어. 하지만 참았어. 엄마. 제대하던 날이 기억났습니다. 2년 만에 부모님을 뵈었습니다.
어색했습니다. 거리감이 있었습니다. 그때 어머니의 눈이 붉어져 있었습니다. 우신 건가? 왜 우셨을까? 그땐 몰랐습니다. 이제 압니다. 친아들이 2년 만에 돌아왔는데 안아줄 수 없었으니까. 내가 결혼했을 때 나는 행복하면서도 슬펐어. 내 아들이 가정을 꾸렸다는 게 기뻤지만 너는 끝까지 진실을 모르는 채 살아가는 거구나 싶어서. 내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으로 말했어. 여보, 민수한테 말해야 하지 않을까요? 하지만 내 아버지는 고개를 저었어. 지금 말하면 민수만 혼란스러워요. 그냥 우리가 가져가는 게 나을지도. 그렇게 내 아버지는 세상을 떠났어. 임종 직전 내 손을 잡고 미안하다고 했을 거야. 그건 진실을 말하지 못해서 미안하다는 거였어. 아버지의 마지막 말이 기억났습니다. 민수야, 아빠가 미안하다. 그때 무슨 뜻인지 몰랐습니다. 이제 압니다. 친아들에게 진실을 말하지 못하고 죽어가는 아버지의 마음이. 민수야, 이제 나도 곧 갈 것 같구나. 더 이상 비밀을 가지고 갈 수 없어. 너는 알 자격이 있어. 너는 처음부터 끝까지 내 아들이었어. 사랑했어. 정말 사랑했어. 거리를 뒀지만 매 순간 너를 생각했어. 용서해다오. 이 못난 엄마를. 그리고 기억해다오. 너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아이였어. 비록 복잡한 상황 속에서 태어났지만 너는 사랑의 결실이었어. 엄마는 단 한순간도 너를 후회한 적이 없어. 사랑한다, 민수야. 마이너스 엄마가. 편지가 끝났습니다. 저는 바닥에 엎드려 울었습니다. 60년간의 오해가, 60년간의 거리가 모두 사랑이었습니다. 엄마. 편지가 끝났습니다. 저는 바닥에 엎드려 울었습니다. 60년간의 오해가, 60년간의 거리가 모두 사랑이었습니다. 엄마. 저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마치 누군가 제 등을 세게 밀어낸 것처럼 온몸에서 힘이 빠져나갔습니다. 오빠. 정희가 제 어깨를 잡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정희의 목소리가 아득하게만 들렸습니다. 귓가에서 윙윙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럼 우리는 배다른 남매가 아니라 이복 남매였던 거야? 정희의 말이 공기 중에 맴돌았습니다. 아니, 정희야. 제 목소리는 쉬어 있었습니다. 입이 바싹바싹 말랐습니다. 우리는 남매가 아니야. 너랑 나는 피 한 방울 안 섞인 남남이야. 내 아빠는 박철수고 내 아빠는 김진수니까. 그 말을 하면서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60년간 함께 산 동생이 사실은 남남이었다니.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아니, 복잡하다는 표현으로는 부족했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하면서 동시에 수많은 생각들이 폭풍처럼 휘몰아쳤습니다. 내가 누구지? 나는 대체 누구야? 66년을 살아온 제 인생이 한순간에 뒤집혔습니다. 정체성의 뿌리가 흔들렸습니다. 상자 안에는 또 다른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한 장을 꺼내려다 떨어뜨렸습니다.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어린 제가 어머니 품에 안겨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젊은 어머니의 얼굴. 26이나 27쯤 되었을까요? 한복을 입고 계셨습니다. 아기였던 저는 하얀 돌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사진을 뒤집었습니다. 민수 100일잔치 1960년 6월. 어머니의 미소가 너무나 행복해 보였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처럼 자신의 첫 아들을 안고 있는 그 표정은 거짓이 없었습니다. 엄마. 그 단어가 저절로 나왔습니다. 처음으로 진심으로 그렇게 불렀습니다.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이 여자가, 제가 평생 거리를 두고 어머니라고 불렀던 이 여자가 저를 낳은 진짜 엄마였다니. 또 다른 사진을 집어들었습니다. 한 남자가 어린아이를 높이 들어 올리고 있었습니다. 하늘 높이. 아이는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2~3살쯤 되어 보였습니다. 남자의 얼굴. 김진수. 아버지였습니다. 젊었습니다. 30 중반쯤. 웃고 계셨습니다. 그렇게 환하게 웃으시는 아버지를 본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뒷면을 보았습니다. 민수야, 아빠가 꼭 지켜줄게. 1963년. 아버지의 필체였습니다. 힘차고 굵은 글씨. 저는 이 글씨체를 압니다. 제 초등학교 알림장에 사인하시던 그 글씨체. 아버지. 목이 메었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아버지는 처음부터 내 친아버지였던 거야. 정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오빠, 그럼 아저씨가, 김진수 아저씨가 진짜 친아버지셨던 거네. 그러게. 내가 평생 새아버지라고 생각했던 분이.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66의 노인이 어린아이처럼 울었습니다. 정희가 제 등을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그것이 더 슬펐습니다. 피 한 방울 안 섞인 이 여자가, 60년을 동생으로 함께 산 이 여자가, 미안해, 정희야. 미안해. 왜 미안해요, 오빠? 오빠가 잘못한 게 뭐가 있어요? 나는 너한테 오빠가 아니잖아. 우리는 남남이잖아. 아니에요, 오빠. 우리는 60년을 가족으로 살았어요. 그게 더 중요하잖아요. 정희도 울고 있었습니다. 3번째 사진을 집어들었습니다.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박순자 씨와 김진수 씨, 그리고 어린 저, 그리고 갓난아기 정희. 1965년쯤 찍은 것 같았습니다. 재혼 직후의 가족 사진. 저는 7살쯤, 정희는 갓난아기. 사진을 자세히 보았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에 거리가 있었습니다. 어색했습니다. 억지로 웃고 계셨습니다. 어머니는 정희를 안고 계셨지만 저를 보는 눈빛은 뭔가 간절했습니다. 안아주고 싶은데 참고 계신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 어깨에 손을 올리셨지만 뭔가 조심스러웠습니다. 이게 연극이었다는 거야?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60년을 이렇게. 다음 날 저는 아버지 산소를 찾아갔습니다. 새벽부터 일어나 준비했습니다. 아내가 걱정스러운 눈으로 저를 보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차를 몰고 가는 내내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신호등 앞에 설 때마다 눈물을 닦았습니다. 산소는 한적한 곳에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생전에 좋아하시던 조용한 곳, 무덤 앞에 섰습니다. 잔디가 깔끔하게 관리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지난달 벌초를 했으니까요. 묘비에는 아버지 성함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김진수. 그 아래 작게 생년월일과 돌아가신 날짜.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축축한 흙이 바지에 묻었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아버지.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10년 전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으로 하셨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 계셨습니다. 폐암 말기. 더 이상 회복의 가능성이 없다고 했습니다.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차갑고 힘없는 손. 민수야. 아빠가 미안하다. 아버지, 무슨 말씀이세요? 괜찮으세요? 힘내세요. 아빠가 너한테 더 이상 말씀하지 못하셨습니다. 숨이 가빠지셨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다시 쓰셨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아버지는 눈을 감으셨습니다. 그때 저는 무슨 말씀인지 몰랐습니다. 미안하다는 게 뭘 의미하는 건지, 재혼을 해서, 저를 제대로 돌보지 못해서, 이제야 알았습니다. 아버지, 왜 말씀 안 하셨어요? 무덤 앞에서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주변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저 혼자만. 제가 아버지 친아들인 걸 왜 말씀 안 하셨어요? 목이 쉬도록 소리쳤습니다. 60년을 저는 새아버지의 밥을 얻어먹는 자식인 줄 알고 살았어요. 가슴을 쳤습니다. 한 번, 두 번. 아버지가 진짜 아버지인 줄 알았으면 제가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아버지는 제게 늘 조심스러웠습니다. 혼낼 때도 칭찬할 때도 뭔가 거리감이 있었죠. 저는 그게 새아버지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생각해보니 초등학교 2학년 때 제가 학교에서 싸움을 했습니다. 다른 아이가 너 새아빠 자식이지? 라고 놀렸거든요. 화가 나서 그 아이를 때렸습니다. 선생님이 아버지를 부르셨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아버지는 한참을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저는 혼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갑자기 차를 세우셨습니다. 한적한 길가에 저를 보셨습니다. 뭔가 말씀하려다 참으셨습니다. 그리고 제 머리를 한번 쓰다듬으시고는 다시 차를 모르셨습니다. 그때 아버지의 표정. 지금 생각해보니 너무나 슬픈 표정이었습니다. 말하고 싶으셨던 거구나. 민수야, 너는 내 친아들이야 라고. 초등학교 운동회 날도 기억났습니다. 달리기에서 1등을 했을 때 아버지의 표정이 떠올랐습니다. 환하게 웃으시다가 주변을 의식하시며 억지로 무표정을 지으셨던 그 얼굴. 왜 그러셨을까요? 지금은 압니다. 너무 기뻐하면 이상하게 보일까봐. 재혼한 새아버지가 의부사들한테 그렇게까지 좋아하면 수상해 보일까봐. 중학교 입학식 날도 기억났습니다. 교복을 입은 제 모습을 보시고는 아버지가 몰래 눈물을 닦으셨습니다. 저는 그때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왜 우시는 거지? 지금은 압니다. 자랑스러우셨던 거죠. 친아들이 중학생이 되었는데. 하지만 티를 낼 수 없으셨던 거죠. 대학 합격 소식을 들으시고는 아버지는 마당에서 혼자 소주를 드셨습니다. 창문 너머로 아버지가 혼자 중얼거리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수야, 잘했다. 정말 잘했어. 아빠가 자랑스럽다. 다음 날 아침 아버지는 저에게 그냥 그래, 수고했다라고만 하셨습니다. 왜요? 왜 그러셨어요, 아버지? 아버지는 정말 저를 아들로 사랑하셨던 거네요. 제대할 때도 그랬습니다. 2년 만에 부모님을 뵙는 날 아버지와 어머니가 함께 마중 나오셨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다녀왔습니다.
예의 바르게 인사했습니다. 거리를 두고 아버지는 제 어깨를 한번 툭툭 치셨습니다. 그래, 수고했다. 그게 다였습니다. 하지만 차 안에서 백미러로 본 아버지의 눈은 붉어져 있었습니다. 안아주고 싶으셨던 거구나. 2년 만에 돌아온 아들을 꼭 안아주고 싶으셨던 거구나. 아버지, 미안해요. 제가 몰라서 미안해요. 무덤 앞에 이마를 대고 울었습니다. 제가 더 잘해드릴 걸. 진짜 아들처럼. 아니, 아들이었는데. 얼마나 울었을까요? 시간 감각이 없었습니다. 해가 중천에 떴습니다. 따뜻한 햇살이 제 등을 비췄습니다. 마치 아버지가 제 등을 쓰다듬어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말씀드릴게요. 사랑합니다,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을 때는 오후 3시였습니다. 아내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현관에 나와 있었습니다. 여보. 아내가 저를 안아주었습니다. 저는 아내 품에서 다시 울었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아내가 따뜻한 차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여보. 어떡하지? 나는 지금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손이 떨려서 찻잔을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니한테는 뭐라고 해야 해? 60년을 거짓으로 사신 분한테. 아내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당신 어머니한테 가봐요.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어. 아무 말 안 해도 돼요. 그냥 손 잡아드리기만 해도. 그분도 평생 괴로우셨을 거예요.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아내의 말이 맞았습니다. 어머니, 박순자. 아니, 엄마. 엄마도 고통스러우셨을 겁니다. 친아들을 낳고 키우면서도 친아들이라고 말하지 못하고 거리를 두고 평생을. 다음 날 새벽 해가 뜨기 전에 요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간호사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보았습니다. 보호자님, 이렇게 이른 시간에? 어머니 좀 뵈어야 해서요. 어르신은 지금 주무시고 계신데요. 괜찮습니다. 깨어나실 때까지 기다릴게요. 어머니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누워 계신 어머니. 숨소리가 가늘었습니다. 산소호흡기의 규칙적인 소리. 침대 옆 의자에 앉았습니다.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웠습니다. 뼈만 앙상한 그 손. 1시간쯤 지났을까요? 어머니가 눈을 뜨셨습니다. 어머니.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니의 흐릿한 눈동자가 저를 찾았습니다. 민수. 야? 네. 제가 왔어요. 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어머니. 제가 다 알았어요. 상자를 열어봤어요. 어머니의 손이 제 손을 쥐었습니다. 힘없는 손이었지만 꼭 쥐었습니다. 미안해. 민수야. 정말. 미안해. 아니에요, 어머니. 목이 메었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낳아주신 거잖아요. 저는 처음부터 어머니 아들이었던 거잖아요. 민수야. 어머니가 울었습니다. 소리 없이 눈물만 흘렀습니다. 왜 그렇게 거리를 두셨어요? 제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왜 저를 진짜 아들처럼 안아주시지 않았어요? 왜 엄마라고 부르게 하지 않으셨어요? 무서웠어. 진실을 말하면 너희들이 상처받을까봐. 어머니의 목소리는 가늘었습니다.
그냥 재혼 가정인 척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았어. 내가 복잡한 출생의 비밀을 알고 상처받는 것보다 그냥 단순하게 재혼 가정으로 사는 게 어머니의 손이 차가웠습니다. 어머니는 평생 혼자 그 무거운 비밀을 안고 사셨네요. 힘들었어. 정말 힘들었어. 내가 어머니라고 부를 때마다 나는 엄마라고 불러달라고 소리치고 싶었어. 엄마. 그 단어가 자연스럽게 나왔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제가 몰라서, 60년을 몰라서, 저는 어머니의 손을 두 손으로 꼭 감쌌습니다. 엄마. 이번에는 확실하게 불렀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진짜 모자로 살아요. 제가 엄마를 제대로 엄마라고 부를게요. 민수야. 고맙다. 정말 고맙다. 어머니의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제가 고마워요, 엄마. 저를 낳아주시고 지켜주시고 평생 저를 생각해 주셔서. 그날 저는 처음으로 어머니를, 아니, 엄마를 진심으로 엄마라고 불렀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정희가 왔습니다. 오빠, 여기 있었구나. 정희도 울고 있었습니다. 엄마. 정희가 엄마의 다른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셋은 함께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 우리가 몰라서 미안해요. 평생 그 비밀을 혼자 안고 사셨잖아요. 정희가 말했습니다. 엄마가 우리 둘을 번갈아 보셨습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함께 와줘서. 엄마, 이제 비밀은 없어요. 우리 모두 알았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정희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오빠, 우리가 비록 피는 안 섞였지만 그래도 60년을 함께 산 가족이잖아요. 앞으로도 계속 가족이에요. 고맙다, 정희야. 엄마가 우리 둘의 손을 잡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둘이 이렇게 함께 있어줘서 엄마는 정말 행복해. 이제 마음 편히 눈 감을 수 있을 것 같아. 엄마,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우리 오래오래 함께 있어야죠. 하지만 엄마의 상태는 좋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일주일간 저와 정희는 매일 요양원에 갔습니다. 엄마는 점점 약해지셨습니다. 말씀도 거의 못하셨습니다. 하지만 저와 정희가 손을 잡으면 희미하게 웃으셨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한 달 후 어머니는 돌아가셨습니다. 2026년 1월 10일 새벽 4시. 조용히 눈을 감으셨습니다. 저와 정혜 그리고 아내가 곁에 있었습니다. 엄마. 저는 엄마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이제 편히 쉬세요. 아버지 곁에서 장례식장을 준비했습니다. 영정 사진을 선택하면서 여러 사진을 보았습니다. 젊었을 때의 엄마, 중년의 엄마, 노년의 엄마. 모든 사진 속에서 엄마는 뭔가 슬퍼 보였습니다. 웃고 계셨지만 눈빛 깊은 곳에는 슬픔이 있었습니다. 평생 비밀을 안고 사셨으니까. 장례식장에 조문객들이 왔습니다. 친척들, 엄마의 친구분들, 정희의 친구들, 제 친구들. 고인과 무슨 관계신가요? 조문객 한 분이 물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의부사드립니다라고 대답했을 것입니다. 아니, 재혼한 아버지의 부인입니다라고 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아들입니다.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고인의 첫째 아들입니다. 그 말을 하는 순간 제 가슴 속 60년의 응어리가 풀렸습니다.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았습니다. 아니, 제가 짐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사실은 짐이 아니었다는 걸 깨달은 것 같았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엄마의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아들이었습니다. 장례식이 끝난 후 저는 아버지 산소 옆에 엄마를 모셨습니다. 묘를 나란히 썼습니다. 아버지 오른쪽에 엄마를. 아버지, 엄마를 모시러 왔어요. 무덤 앞에 섰습니다. 정희와 함께. 이제 두 분이 함께 계세요. 비밀도 없이, 거리도 없이 바람이 불었습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늦게 알았네요. 아버지가 진짜 제 아버지신 걸, 엄마가 진짜 제 엄마신 걸. 정희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오빠, 부모님은 행복하셨을 거예요. 마지막에 진실을 말씀하실 수 있었으니까. 그래. 그렇겠지. 바람이 불었습니다. 마치 아버지와 엄마가 대답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괜찮다, 민수야. 우리는 너를 사랑했어. 그것만 기억해다오. 지금 저는 66입니다. 3개월이 지났습니다. 손주들이 명절에 놀러 왔습니다. 큰 손자가 물어봅니다. 할아버지는 재혼 가정에서 자라셨다면서요? 아빠가 그러던데. 응, 그렇단다. 그럼 힘드셨겠어요. 새엄마가 미워하고 그랬죠? 아니야.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진짜 가족이었단다. 무슨 말이에요? 손주들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저는 천천히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60년의 비밀을, 엄마와 아버지의 사랑을. 할아버지, 엄마, 아빠가 할아버지를 너무 사랑하셔서 비밀을 만들어서라도 할아버지를 지키려고 하셨던 거야. 이상한데요? 왜 진짜라고 말하지 않으셨어요? 어른들 사랑은 그런 거란다.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때로는 거리를 두는 게 사랑이고 때로는 침묵하는 게 사랑이지. 할아버지 부모님은 할아버지가 상처받을까봐 그렇게 하신 거야. 이해가 안 가요. 지금은 몰라도 돼. 나중에 크면 알게 될 거야. 저는 이제 압니다. 아버지가 저를 조심스럽게 대하셨던 건 사랑이 없어서가 아니라 사랑이 너무 커서였다는 것을. 어머니가 저를 멀리 하셨던 건 미워서가 아니라 저를 지키기 위해서였다는 것을. 그리고 60년이라는 시간이 결코 늦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이라도 진실을 알게 된 것, 그것만으로도 감사한 일입니다. 책상 서랍에는 그 낡은 보자기에 쌓인 상자가 있습니다. 가끔 꺼내서 봅니다. 엄마의 편지, 아버지의 메모, 우리 가족의 사진들. 100일잔치 사진 속 엄마의 환한 미소. 저를 높이 들어 올리신 아버지의 웃음. 어색한 가족 사진 속 두 분의 조심스러운 표정. 그것들을 볼 때마다 생각합니다. 가족이란 피로만 이어지는 게 아니구나. 시간과 사랑 그리고 함께한 기억들로 이어지는 거구나. 정희와 저는 지금도 자주 만납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은 함께 식사를 합니다. 오빠, 커피 한 잔 할래요? 그래, 정희야. 우리는 여전히 서로를 오빠, 동생이라고 부릅니다. 피는 섞이지 않았지만 60년을 함께한 우리는 그 어떤 형제자매보다도 끈끈한 가족입니다. 가끔 함께 부모님 산소에 갑니다. 나란히 누워 계신 두 분. 엄마, 아빠, 저희 왔어요. 이제 자연스럽게 그렇게 부릅니다. 잘 지내고 계시죠? 함께 계시니까 외롭지 않으시죠? 바람이 불어옵니다. 정희와 저는 손을 잡고 무덤 앞에 앉아 있습니다. 더 이상 말이 필요 없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이제 편히 쉬세요. 늦었지만 진심을 담아 말씀드립니다. 사랑합니다, 엄마, 아빠. 그리고 감사합니다. 저를 낳아주시고 키워주시고 평생 사랑해주셔서. 비록 60년의 비밀이었지만 그 비밀 속에는 사랑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사랑받는 아이였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